반갑습니다. 수리물리학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물리학은 물리학, 화학, 공학 등에서 필요한 여러 분야의 수학에 대해서 정리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잊어버린 내용을 다시 살펴보거나 새로운 내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학의 내용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급 미분 적분학, 그리고 선형대수학, 복소수, 벡터, 미분 방정식, 확률 등을 필요한 성질들만 우리가 확인해서 계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고급 미분 적분학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우리가 다변수 함수의 기본적인 계산식들이나 또는 몇 급수나 테일러 급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선형대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행렬을 이용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우리가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복소수에서는 복소수의 표기와 여러 가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성질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것이고요. 벡터에 대해서는 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들과 텐스 정도까지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과 편미분 방정식이 있고요. 그리고 편미분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리의 급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필요한 몇 가지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나가고자 합니다. 수리물리학은 물리학 공부에 대한 필요한 수학을 어미하고 있지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넓은 어미에서 이공학도를 위한 수학입니다. 물리학에 사용되는 수학 분야는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나누어서 필요한 수학적인 지식을 쌓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는 형태를 심도 있게 지식을 쌓은 후에 물리적인 형태나 공학적인 형태를 공부할 수는 있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물리 개념의 이해와 필요한 수학 지식의 습득을 병행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 몇 가지 수학적인 지식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무한급수와 몇급수. 1장에서는 무한급수와 몇급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무한급수에 대한 정의를 하나 배우고요. 그리고 무한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한급수의 여러 가지 성질들에 해당하는 비교판정법이나 적분판정법이나 비판정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몇급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몇급수에서 파생되어서 나올 수 있는 테일러 급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 무한급수의 정의와 기하급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무한급수의 성질과 정의와 그 중에서 기하급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는 무한수열이라고 하는 급수를 우리가 정의하기 전에 수열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무한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수열이라고 하면 숫자의 나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A1이라는 수, A2라는 수, A3라는 수들을 이렇게 계속 나열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수열의 나열들 중에서 첫 번째로 오는 게 첫 번째에 대해서 대응한다라고 해서 A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를 A2,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걸 A3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그러면 숫자의 나열들 중에서 무한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응되는 값들이 어떻게 무한대로 갈 때의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태를 함수라고 하는 형태로 생각을 해주면 여기에 요 값은 자연수입니다. 그죠? 자연수 n에 대해서 실수에 해당하는 값으로 대응하겠죠. 그죠? 그래서 f를 n에서 r로 가는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에서는 단조 수렴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노톤 컨버전스 스요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열 AN이라고 하는 것이 단조 수열이고요. 그리고 유계 수열이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한다면 이 수열은 항상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조 수열이 무엇이고 유계 수열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 단조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단조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증가 수열이나 감소 수열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증가 수열이라고 하는 increasing sequence라고 하는 것은 자, 주어진 수열의 값이 계속 어떻게 될 때 증가할 때 증가 수열이라고 하죠. 자, decreasing sequence라고 하는 감소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 숫자를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계속 감소하는 형태로 우리는 감소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를 그러니까 감소 수열이나 증가 수열이 될 때 우리는 단조 수열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계 수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 말 그대로 자, 경계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경계가 있다는 거니까 그 숫자들의 값들이 밑으로 값이랑 위로의 값이 이제 경계가 있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m이라고 하는 값이 존재해 가지고요. an의 절대값은 라즈n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하는 m이 존재하면 우리는 유계 수열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단조 수렴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증가 수열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증가 수열이 계속 증가해버리면 계속 커지죠. 그러면 요 값은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계가 있다고요. 위로. 그러면 요 값을 기점으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요 값은 이제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 수열이니까 단조 수열이고요. 그리고 경계가 있으니까 유계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똑같이 감소 수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숫자들이 이렇게 감소하는데 자, 아래로 경계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주어진 식이 계속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이렇게 경계가 있는 값이라고 하면 요 값을 기점으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값은 이제 주어진 식에 대해서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조 수열이고 유계 수열이면 항상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는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면 증가 수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자, 경계가 있대 아래 위로 다 있으면 좋겠지만 위로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위로 유계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수렴하겠죠. 자, 거꾸로 말해서 자, 감소 수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래로 계속 떨어지는데요. 자, 계속 떨어지지 않고 아래로 경계가 있다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열의 수렴인지 발산인지를 측정하는 방법들 중에서 하나인 자, 단조 수렴 정리라고 하는 것은 단조 수열이면서 유계 수열이면 항상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배웠지만 자, 리미트 주어진 식이 자, 만약에 리미트 n의 무한대로 갈 때 n이라고 하는 값은 계속 증가하지만 위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라고 하는 형태는 주어진 식에 의해서 감소하죠. 그런데 계속 감소하지만 n을 무한대로 보내어도 요 값은 항상 0보다 큽니다. 그죠?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 2번, 3번에서 주어진 식의 극한을 구해보자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차수 비교를 해서 그냥 계산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 분모의 최고차항을 나누죠. 그래서 자, n의 4승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마이너스 7 분의 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니까 자, 주어진 식이 n분의 2n-1의 4승 플러스 자, 루트에 n의 8승분의 1 플러스 9의 n의 8승이 되죠.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자, 주어진 식이 n 4승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마이너스 7 그리고 2 마이너스 n분의 1의 4승 그리고 플러스 루트에 자, n의 8승분의 1 플러스 9라는 식으로 계산이 되어서 여기 있는 요 성질을 이용하면 요 각각의 값은 전부 다 0으로 갑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마이너스 7분의 2의 4승이니까 16 플러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7분의 19라고 하는 값으로 계산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통
자,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형태를 알고 있으니까 최고차항만 비교해서 상수값을 꺼집어냅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푸는 거는 이렇게 풀지만, 자, 주어진 식에 의해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해주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분모의 차수가 크면 0이고요. 분자의 차수가 크면 발산이고요. 그리고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는, 자, 최고차항 앞에 있는 개수만 비교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2의 4승 플러스 루트의 9의 n의 8승이니까 4승 나오죠. 그죠? 루트의 3이라서 마이너스 7분의 19라는 식으로 바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에,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져 있는데요.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있는 요 값은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가 되니까 분모는 무한대로 갑니다. 자, ln의 무한대 역시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자, 직접적인 형태로 계산을 해줘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미분적 분학이라는 것을 조금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으니까, 자, 주어진 식에 대해서 로피탈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여기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ln의 n이죠.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자, 각각을 미분해서 정리해주면 되니까 n분의 1이 되죠.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라는 식으로 계산하니까 극한값은 0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세 번째 문제는요. 자, n분의 1에 n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분모도 미지수가 있고요. 분자도 미지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한꺼번에 정리하지 못하니까, 자, 여기 있는 극한을 걸어서 있는 요 함수를 새로운 함수로 두고요. 위에 있는 지수를 앞으로 당겨낸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자, fn이라고 하는 형태를 n분의 1에 n분의 1승이라고 두자고요. 자, 이렇게 두면 우리가 양변에 자연 로그를 겁니다. ln의 fn이라고 하는 함수값은 n분의 1의 ln의 n분의 1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로그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요 값은 n분의, 요 값은 마이너스 ln의 n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ln의 n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2번에서 극한을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번에 의해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ln의 f의 n이라고 하는 식의 극한값을 계산을 해주면,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의 ln n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극한값을 우리가 계산하니까 0이라고 배웠다고요. 요 식은 2에 의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ln의 fn의 극한이 0인데 우리는 계산하고 싶은 거는 fn이라고 하는 함수의 극한값이죠. 자,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일로 오겠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n을 무한대로 갈 때, 자, ln의 f의 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0이라고 알고 있는데, 알고 싶은 거는 n을 무한대로 갈 때 fn이라고 하는 식의 극한값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식에 의해서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의 기본적인 계산식에 의해서, 자, 익스포넨셜의 ln의 fn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지수 함수의 ex라고 하는 것을 익스포넨셜 x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도 쓰느냐면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주어진 식의 이 지수 함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함수입니까? 연속 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 함수는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알다시피 극한값과, 자, 함수값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익스포넨셜의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ln의 fn이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바로 앞에서 이 값을 0이라고 했으니까 익스포넨셜의 제로가 되는데, 익스포넨셜은 2의 x승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의 극한값은 2의 제로승이니까 1이라고 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극한값은 1이 되죠. 여기 있는 요 극한값은 계산하니까 0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의 극한을 우리가 무한수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무한 일단 급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수열을 먼저 정의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무한 수열에 대한 계산식과 기본적인 계산 방법들을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정의 2에서는 우리가 이제 무한 수열을 이제 배웠으니까 무한 급수에 대해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 급수라고 하는 것은 무한 수열 A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어진 식을 이제 A1, A2, A3, A4 이렇게 무한 수열을 잡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무한 급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형태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더해져 나가는 경우를 무한급수라고 우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급수라고 우리는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한급수를 우리가 이제 시그마 형태로 표현해주면 시그마 n 이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적은 이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에 의해서 이러한 무한급수가 제시되어져 있을 때 수렴인지 발산인지 계산하고 싶은데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부분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고요. 무한대까지 갈 수 없으니까 n항까지 가자고요. 그러면 이제 an이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자, 계산을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부분합이라고 해서 s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값은 우리가 이제 시그마 자, n 이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하는 형태를 무한급수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요 값은 자, 시그마 k 이꼴 1에서부터 n까지 ak라고 하는 부분합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한급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무한대까지라고 하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경우랑 같다고요. 그래서 이 식은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자,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요 부분합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수렴한다라고 하면 자, 쉽게 말해서 무한급수가 뭐 하는 거랑 같으냐면 수렴하는 거랑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의 요 형태의 값이 s라고 하는 형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요럴 때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 형태는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 s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렴하는 극한값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극한값하고 자, 만약에 우리가 부분합까지만 생각을 하자고요. 자, 여기서부터 요 전체까지는 s가 되는데 자, n한까지는 sn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s하고 sn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두 값의 차는 뭐가 됩니까? 오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rn이라고 하는 나머지 항은 s에서 sn까지의 차를 생각을 해주면 요만큼의 오차가 생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이 나머지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이 나머지 항이 0으로 간다면 쉽게 말해서 이 무한급수라고 하는 것은 수렴한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2번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유형을 우리는 기하급수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A, AR, AR의 제곱, AR의 3승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우리는 기하급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하급수의 수렴 발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은데 조금 전에 뭐라고 했느냐면 부분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n항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s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시그마 k 이꼴 1에서부터 n까지 ar의 k-1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값은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 플러스 쭉 가서 ar의 3승이라는 저기 n-1승이라고 하는 형태로 계산이 된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기하급수의 수렴 발산을 계산할 때는 자, 여기에 자, r이 곱해져서 그 다음 항이 나왔거든요. 이제 공비라고 하죠. 그래서 공비를 이렇게 곱해주면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3승 더하기 쭉 가서
AR의 n승이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요 값을 빼버리면 1-r의 S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주어진 식에 의해서 이렇게 상쇄되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부분은 자, A-AR의 n승이 되죠. 그래서 A의 1-r의 n승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R이 1이 아니라고 한다면 SN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 있죠. 1-R분의 A의 1-R의 n승이 되고요. 만약에 R이 1이라고 한다면 SN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부터 n까지 A가 다 더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식이 NA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무한급수가 기하급수가 수렴인지 발산인지를 계산을 하고 싶은 거고요. 자, 수렴인지 발산인지 계산해 주기 위해서는 자, 주어진 식에 의해서 시그마 n 이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n을 무한대로 갈 때 SN이 수렴하면 수렴이고요. 나머지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면 우리가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a의 1-r의 n이 되고요.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값은 자, 주어진 식에 의해서 자, rn이라고 하는 것이 수렴인지 발산인지를 조사하는데요. 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rn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밖에 걸리지 않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1-r분의 a라고 하는 값으로 계산이 되고요. 자, r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rn이라고 하는 것은 발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값이 발산하니까 전체적인 부분 역시 발산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요. 자, 마찬가지로 r이 1이 되면 그리고 r이 주어진 식에 대해서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자, 역시 자,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거는 기하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해 주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자, 수렴하는 형태는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1-r분의 a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제 미분적 분학에서 배운 적은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3번은 이제 그림과 같이 제시되어져 있을 때 정삼각형 속에 접하는 원들의 꼭지점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정삼각형의 자,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전체 원의 넓이의 합을 한번 구해보자는 문제가 되거든요. 자, 역시 바로 앞에 계산한 기하급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요게 내접하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다시피 자, 3으로 등분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큰 원을 우리가 첫 번째 원을 이제 S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접하는 원을 S2, 자, 세 번째 접하는 원을 S3라고 우리가 이렇게 두자고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원의 반지름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높이라고 하는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의 a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내접하는 원은 자, 요 주어진 식에 의해서 이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2대 1로 내접하는 형태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에 의해서 첫 번째 원의 이제 반지름을 자, 여기에 대응되는 반지름을 자, 첫 번째 원을 R1, 두 번째 원을 R2, 세 번째 원을 R3 이렇게 두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R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높이가 2분의 루트 3에서 자, 반지름은 여기에 자, 1대 1대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에 곱하기
3분의 1의 형태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자, R2를 구하자고요. 자, R2는 두 번째 접하는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원인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2분의 루트 3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지점으로 나온다고요. 근데 역시 이 삼각형에서 생각을 해주면 이 원은 내접하는 원이라고요. 그러면 역시 똑같이 자, 1대 중심까지 1대 1대 1로 가죠. 2대 1로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식에 대해서 자, 이렇게 분할하는 형태의 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에서의 반지름은 2분의 루트 3의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하는 여기에 다시 1대 1대 1로 우리가 이제 분할을 하는 지점이니까 3분의 1이라고 하는 지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의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역시 또 다음으로 가면 여기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에 대해서 R3라고 하는 지점은 2분의 루트 3의 3분의 1의 3승이라고 하는 형태로 계산이 됨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하고 싶은 거는 원의 넓이의 합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 S1의 넓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파이 r의 제곱이죠. 반지름 여기 있습니다. 자, 파이 r의 제곱이니까 2분의 루트 3의 제곱에 3분의 1의 제곱이 되죠. 자, S2의 원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R2가 여기 존재하죠. 파이 r의 제곱이니까 파이에 2분의 루트 3의 제곱에 3분의 1의 4승이 된다고요. 하나만 더 합시다. S3의 원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에 여기에 2분의 루트 3의 제곱에 3분의 1의 6승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됨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우리가 이제 원의 넓이의 합을 계산을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의 넓이라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 내접하는 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 r의 제곱이라고 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파이에 2분의 루트 3의 제곱에 3분의 1의 제곱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원에 내접하는 원 첫 번째 거는 한 개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세 개씩 존재하죠. 그래서 플러스 3의 파이 r의 제곱이죠. 그러면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루트 3의 제곱에 3분의 1의 4승이었다고요. 자, 그 다음 거는 또 똑같이 2분의 루트 3의 제곱에 3분의 1의 6승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우리가 정리해 주면 첫 번째 거는 파이에 자, 4분의 3에 그냥 쓸까요? 9분의 1이라는 식으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 거는 3파이에 여기 요 값이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내면 4분의 3이고요. 곱하기 뒤에 있는 형태는 자, 3분의 1의 4승 더하기 3분의 1의 6승 더하기 3분의 1의 아마 8승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값은 뭐가 되느냐면 기하급수의 형태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자, R이라고 하는 공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어진 식에 의해서 9분의 1이 됩니다. 자, 내가 요 값을 초항으로 둔다면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어진 식 81분의 1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요 부분 약분해 주면 자, 1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9파이에다가 여기 기하급수의 성질을 적용해 주면 1-9분의 1에 81분의 1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고요. 그래서 1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9파이에다가 여기 9분의 8 나오죠. 그러니까 약분해 주면 자, 주어진 식 9 곱하기 8분의 1이 되니까 여기 역시 약분되죠. 자, 12분의 파이 플러스 32분의 파이가 되어서 요거 통분해서 정리하니까 96분의 11파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에서는 무한급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자. 그리고 무한급수와 몇급수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데 첫 번째 이 1.1절에서는 급수에 대한 정의하고요. 그래서 이제 무한수열과 무한급수와 그리고 기하급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1.2절 수령급수와 발상급수.
자, 여기 1.2절에서의 수렴급수와 발산급수는 우리가 이제 간단한 형태의 수렴하는 급수의 간단한 방법과 발산하는 급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1절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부분합을 이용해서 수렴 발산을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 시그마 n =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하는 무한급수가 있는데 이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자, n항까지의 부분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 1에서는 자, 무한급수에 대해서 자, 주어진 식이 수렴한다라고 하면 자, 그걸로 형성되고 있는 요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이 0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형태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자,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시그마 n =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하는 형태가 s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부분합이 수렴한다는 말이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 an이라고 하는 합과 일반항의 관계에 의하면 s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a1에서부터 an까지의 합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an이라는 값을 갖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sn-1이라고 하는 것은 a1에서 a2 쭉 가서 an-1까지의 합이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우리가 빼면 자, 전부 다 상쇄되고 an만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sn-sn-1이 된다라고 배웠다고요.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은 sn-sn-1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sn이 수렴한다는 말은 무한대까지 가도 전부 다 동일하게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것은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sn-sn-1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극한값과 이때의 극한값은 동일하게 s로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s-s라서 0이라고 하는 값을 얻는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 1에서는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하면 자, 그걸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요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라는 것을 하나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n이 0이라고 해서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은 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이 형태를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가 일단 어떨 때 발산급수를 갖는지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대우 조건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발산에 의한 n항 판정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대우 조건을 취한다는 거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라는 말은 0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발산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요 급수는 항상 발산하는 급수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발산 급수를 계산할 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문제 1번 아주 간단하게 되겠죠. 그죠? 자, 주어진 식이 극한의 형태가 이제 시그마 n = 무한대로 가는데 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자, 발산에 의한 n항 판정법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수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 하는 값의 극한값은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0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거에 의해서 시그마 n =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 하는 것은 발산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형태들을 뭐 상쇄 급수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쇄 급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식으로 보이기보다는 문제를 가지고 바로 보이겠습니다. 자,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이 급수에 자, 부급수학과 나머지 항을 구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 주어진 식에 의해서 sn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죠. 그러면 시그마 자, k = 2에서부터 sn이라고 하는 거는 항의 개수가 n개로 나타내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n 플러스 1까지 가면 되겠죠. k제곱 마이너스 1분의 2라고 쓰면 됩니다. 자, 시그마 k = 2에서부터 n 플러스 1까지
그런데 이제 요거 인수분해하면 k-1, k 플러스 1분의 2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자, 1차식으로 나타내시는 경우 a 곱하기 b라고 하는 것은 a-b분의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형태를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면 2에서 n 플러스 1까지 이 두 값의 차는 2가 됩니다. 2분의 2라고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이 형태는 자, k-1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요 주어진 식은 k 이꼴 2부터 들어간다고요. 1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3분의 1 그리고 플러스 자, 2가 들어가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자,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n 플러스 1항까지 가니까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죠. 자,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자, 앞에 거.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요. 그러면 남는 거는 쭉 다 정리되고 앞에 두 항이 남으니까 뒤에 두 항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1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n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형태로 부분합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급수의 합을 구해보자라니까 수렴한다면 급수를 구하자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하는 거에 극한을 걸겠다고요. 그러면 이 주어진 식 요값 0으로 갈 거니까 2분의 3이라고 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값을 뭐라고 두면 s라고 두면 자, 주어진 식에 의해서 s하고 sn의 차를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면 나머지 항, 자, 여기 밑에 쓰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위에 쓰겠습니다. rn이라고 하는 나머지 항은 요 뒤에 부분이 되죠. 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n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머지 항과 우리가 급수합을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3번도 비슷한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ln이라고 하는 로그 함수에 대한 성질을 배우자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요 곱수의 수렴 발산을 계산을 하고 싶은데 자, 요 형태인 경우 부분합을 이용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를 푸는 게 결국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식에서 우리가 ln의 자, a분의 b라고 하는 것은 ln의 b 마이너스 ln의 a라고 하는 성질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수의 부분합에 해당하는 sn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k 이꼴 1에서부터 n까지 ln의 자, k 플러스 1분의 k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식은 k 이꼴 1에서부터 n까지 로그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k 마이너스 ln의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니까 요식 같은 경우도 바로 앞에서 썼던 상쇄급수처럼 정리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 같은 경우 k 이꼴 1을 넣으면 ln의 1은 0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ln의 자, 2 되고요. 플러스 자, ln의 2 마이너스 ln의 3이 됩니다. 그죠? 플러스 쭉 가서 ln의 n 마이너스 ln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요 값은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상쇄되고요. 남는 거는 자, 0 마이너스 ln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형태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을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부분합이 수렴하면 되죠. 그런데 마이너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ln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무한대가 되죠.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xample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수렴성을 조사해 봤더니 발산하는 급수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4번은 이제 이 급수의 수렴성을 확인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문제 3번에서는 로그 함수의 성질. 자, 문제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 지수 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 expx라고 쓰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 지수함수에 우리가 이제 서로 역함수 관계에 놓이는 것을 lnx라고 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역함수 관계에 놓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n의 ln의 3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다고요. 자, 순서를 바꾸어서 정리해 줘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알다시피 E에 자, A에 자, ln에 뭐 저기 B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B에 A에 ln에 저기 주어진 식 E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은 자,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3의 마이너스 ln에 n에 여기 n이 있었습니다. n에 마이너스 ln의 2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식은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거 n이었습니다. ln의 2는 1이죠. 그래서 3분의 1의 n승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는 문제입니다. 이 식은. 그런데 우리가 이 식은 잘 알다시피 r이 3분의 1인 뭐가 되느냐면 기하급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때 r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주어진 식은 기하급수의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에 초항은 n 이퀄 1이 들어갈 때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2분의 3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 문제 4번은 수렴하는 급수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5번은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급수를 우리는 조화급수라고 정의하거든요. 자, 조화급수의 수렴 발산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는 뭐 때문에 문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하는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값은 항상 0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 값에 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문제 5번에 이제 우리가 자, 조화급수는 나중에 조금 있다가 자,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요 식 같은 경우에는 자,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이라고 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주어진 식에 의해서 이 급수의 수렴 발산을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부분합을 이용하죠. n을 무한대로 갈 때 우리는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n까지 k분의 1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싶다고요. 자, 그런데 이 식은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있는 이 형태의 급수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조금 쓰겠습니다. 5분의 1 더하기 자,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 부분합을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문제를 풀기가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n이라고 하는 항을 어디까지 갈 거냐면 무한대까지 이렇게 보내겠다고요. 그러면 이제 6분의 1 더하기 자, 7분의 1 더하기 이렇게 계속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묶자고요. 자, 5분의 1 플러스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묶어주자고요. 자, 그런데 요 값은 자,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보다는 요 값이 더 큽니다. 그쵸? 1 플러스 2분의 1. 자,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값은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값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여기 2분의 1 더하기 계속 2분의 1이 무한대까지 계속 더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조합급수는 뭐합니까?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 조합급수 같은 경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일반 항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그러니까
요 일반항이 0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 급수는 수렴하는 급수라는 말은 해줄 수 없다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1.2절에서는 자, 수렴하는 급수와 발산하는 급수의 간단한 형태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